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진짜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에 또 시원하게 주가가 또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2024년도에 대한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23년도보다는 오히려 내년도가 조금 더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역시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이 선거도 굉장히 좀 많은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반도체 전쟁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길잡이였던 이제 금리는 이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종목들을 잘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굵직한 그 이슈가 해결됐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즉 올해 연말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내년도에 되면 연초에 힘이 좀 빠지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좀 약했던 그런 종목들을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연초에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여전히 내년에도 끌고 갔을 때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파악하고 가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때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전화 참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있죠, 제가 확실하게 또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 내년도를 조금 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들은 여기에 맞춰서 좀 변화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게 연초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잠시 오늘은 저희가 또 강연회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김도우 전문가님께서도 강연회 일정 한번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저도 오늘 잠시 후에 강연회를 합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보따리를 좀 많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침에 스튜디오에 방송을 하러 이제 오면서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연에 오실 때 좀 운전이나 아니면 또 오실 때 걸어 오실 때도 좀 미끄러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잖아요. 02-2638-3985번. 자, 지금 전화 많이 주시면 오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가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신청할 때 내가 안 되겠지, 전화가 많이 와서 언제 되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또 연말이고 해서 전화가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웬만하면 다들 여러분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02-2638-3985번이고요. 자, 그리고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문자는 아래 샵 3989번. 이건 유료거든요. 100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 주세요. 전화하면 저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그 가려운 부분들 제가 잘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저는 SNS 텍이고요. 네. 예, 매수가는 57,000원. 57,0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중은 30%예요. 57,000원에 30% 사셨군요. 예, 너무 많이 자꾸 내려가서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텍이 매수하신 지는 제가 볼 때 조금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올해 7월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그때 혹시 SNS 텍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네. 삼성이 그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조금 투자를 많이 하고 이래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매수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막 바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대응이 조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그 주식을 하시면서 이제 하신 지는 혹시 오래되진 않으셨죠? 예. 그죠. 그러면 처음에 주식을 하시면서 지금 혹시 공부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안 하고 계시죠? 보통 누가 이제 그 좋다고 하면 그걸 듣고서 매수하시는 편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SNS텍의 주가를 보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예전에 보면 2만 원 정도 이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제 주가가 사실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2만 원에서 거의 5만 원을 넘어갔었어요. 6만 원을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3배예요. 3배. 만약에 이 기업에 1억을 만약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봐요. 2만 원에. 그러면 얼마가 된 거예요? 3배니까 3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앞에서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가 아니면 올라오지 않고 있었는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청자분이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어떤 호재가 먼저 이제 주가에 반영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차트를 보니까 좀 약간 반영된 것 같죠, 그죠? 예,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SNS텍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많이 올라가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텍은 주가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한번 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뭔가 좀 저점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SNS텍은 지금은 보유하고 내년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래에 보니까 주가가 한번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한 가격이 5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가격이 꽤 높은 가격이라 저는 그러니까 추가가 비용으로 더 살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돈도 많이 쓰셨는데 여기서 때로는 내가 매수가까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아도 본전이 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보니까 타이밍이라든지 이제 투자가 조금 잘못됐구나 싶었을 때 그때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재빨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NS텍의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시점인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뭔가 좀 급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SNS텍은 지금 당장은 문제 없고요. 나중에 5만 원 가격 오잖아요.
이제 예. 그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5만 원 위에서 한번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5만 원 가격이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면 저는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체는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5만 원 가격이 회복이 되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리든 아니면 거기에서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지 이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만 원까지는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5만 원까지만요. 네, 맞아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할지 하고 다른 종목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갈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어떤 종목 네, 때문에 복 연락 많이 주셨나요? 받으세요. 네, GC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5,000원에 네. 15%요. 75,000원에 15%. 5%. GC셀. 자, 지금 이게 종목이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군요. 저기 녹십사 셀 때 합병돼가지고 12만 원에 합병됐는데 제가 네. 추가 매수해서 75,000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이게 맞춰 놓으신 거예요? 네, 원래 12만 원이었어요. 12만 원이었군요. 자, 그러면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이 주가 반등 시점에서 이 재료가 지금 보니까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기대감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 초에 보면은 올해 들어서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사실 올 초까지만이 아니죠. 거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하나하나씩 기업들마다 뭔가 좀 재료들이 나오면서 근데 그전에도 재료가 있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 근래에 보니까 이 재료들이 계속 좀 많이 나와요. 개별 종목들마다. 그죠? 네네. 특히나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말이죠. 네. 지금 그 2024년도 초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이벤트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관련된 행사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네. 조금 이게 정보에 좀 약하고 IT에 좀 약해가지고 그래요? 잘 모릅니다. 네네. 네. 이게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제 상승의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에 제약바이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보니까 올해는 좀 힘들었고 연말 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는 제약바이오주 쪽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힘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네, 지시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당연히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주가도 이제 힘이 약한 종목들은 이렇게 못 올라와요. 근데 힘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시셀은 지금 75,000원 이제 가격은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이 높죠, 그죠? 추가 매수까지 해서 이제 단가를 낮춘 건데 여기에서는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여기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지시셀은 내년에 55,000원을 회복을 하면 앞에서 상담했던 곡 들으셨죠? 예. 앞에 상담. 그것처럼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종목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55,000원까지는 저는 반등을 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의 여부, 내가 본전에서 회복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55,000원이 온 다음에 그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도 55,000원 회복이 되면 저희가 상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은 당장 괜찮아요. 저는 내년도에 괜찮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상승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상담을 잘 받으시면 저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연락 주세요. 55,000원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이 기회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한컴 미드고요. 네. 3,550원에 네. 20%. 자, 지금 3,500원, 550원이네요? 예. 네. 이거 혹시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사셨죠? 올라올 때 한번 샀는데. 최근에 단타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왠지 물린 것 같은 느낌? 그쵸? 단타보다도 요즘 보면은 저 TV 같은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선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좀 회사가 매출도 많이 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투자 오. 목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좀 샀거든요. 좀 그래요? 거래량이 팍 튀길래. 제가 볼 때 그 TV에 많이 나온다는 건 이제 증권 TV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광고, 그 TV 광고에서? TV 광고를 하더라고요. 한글과 컴퓨터를 AI로 해갖고. 네. 그걸 보고서 매수하신군요. 예. 그래갖고 거래량이 확 튀길래. 맞아요. 이렇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느껴서 체감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느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컴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보안 솔루션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한컴미드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을 탁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최근에 광고가 나와서 이 종목을 사신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아예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주가가 팍 너무 많이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3,000원대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거래량이 근데 너무 맞아요. 없어서 이제 안 샀거든요. 이게 그래요. 이제 평소에 종목을 지켜보는데 이제 그 종목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사지 않아요. 그러다가 움직이면 이제 사는데 그때 움직일 때 너무 심하게 막 움직이면 그때 이거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조금 이제 내가 그 전에 샀으면 되게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안 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확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때는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한 번 좀 참으셔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한컴미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보안 쪽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막 주도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뉴스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이 가상화폐 가격이 좀 올라갔죠. 예. 그죠?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블록체인 이제 보안 쪽이었단 말이죠. 예. 한컴미드가 바로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보통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자산은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위험자. 그렇죠.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이 이제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가장 두려워했던 게 금리였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가상화폐 쪽이 움직였으니까 보안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다만 이제 한컴미드는 그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탁 거래가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은 바닥에서 뭔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점 테스트.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어떤 흐름보다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또 빠지고 또 올라갔다 빠져버리는 단타 물량들이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 3,550원인데 이게 물량이 들어왔던 이 수급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저는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셨다가 반등 시에 좀 빨리 빠져나와서 수익 챙기고 좀 밑에 내려가면 그때 다시 한번 거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6,000원 선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6,000원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왜 단기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좋아요? 실적은 그렇게 좋죠. 안 좋은데 매출액은 많이 튀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매출액은 규모의 이제 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떡볶이를 팔았는데
하루 매출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럼 되게 잘 팔린 거잖아요. 그죠? 네. 10억 매출했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도 다 주고 나서 딱 보니까 하루에 10억을 이제 매출은 10억이 잡혔지만 순수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한 100만 원이라면 이거는 좋은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매출액도 보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요. 예. 그래서 이익에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예. 영업이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순이익이에요. 실제로 내가 얼마가 떨어지는지가. 그래서 매출액보다는 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조금 더 중요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냥 끌고 가는 건 6,000원, 아유, 그냥 4,000원도 4,000원에 팔고 나서 밑에서 싸게 다시 샀다가 또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욕심 부릴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또 이제 내년도 되면은 내년에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에요. 그죠? 예.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 물론 이 기업이 지금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뭔가 조금 이제 안 좋거나 하면 그냥 또 빼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딱 요건 단기로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4,000원 저는 목표 주가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네, 전문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내년에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자, 네네. 그럼 어떤 감사합니다. 종목을 한번 제가 봐드릴까요? 네, 레뷰 코퍼레이션인데요. 네.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길래 네.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 네. 차트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기업 실적도 뭐 앞으로 뭐 전망이 어떤가 그래요. 기술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뭐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연동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죠? 네. 워낙에 이제 요즘에 보면은 TV를 켜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연예인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채널도 되게 다양해지고 실제로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트렌드의 변화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래서 레비 코퍼레이션이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한 이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연락 잘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저하고 처음 통화하시죠?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이 방송을 네. 매주 봅니다. 매주 보세요. 네네네. 제가 한 가지 통화를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제가 우리 매니저님하고 네. 다른 종목 한번 했고. 그래. 다른 분들하고 또 하셨군요. 그럼 저희 그 방송을 항상 이제 봐주시는 분이네요. 그죠? 이 방송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앞으로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전화를 잘 주셨다고 말씀드린 건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자, 네. 화면을 잠깐 보세요. 네. 자, 이 기업을 지금 주가가 상장됐을 때보다 주가가 좀 많이 싸져서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거래가 터진 날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첫 거래가 시작됐던 날은 10월 6일이에요. 네. 그죠? 왼쪽에 처음 봉이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죠? 자, 그런데 이 그 첫 번째 봉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이때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 아래 거래량이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많죠. 네네. 가장 많은 거래가 이때 이제 터졌단 말이죠. 첫 거래. 그동안 거래가 없다가 이제 첫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자,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음식점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집 주변에 네.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가에, 집 주변 상가에 비어있던 상가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온 거예요. 혹시 그 평소에 음식 중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음식이요? 네. 생굴이요. 생굴? 네. 그래요. 그러면 그 시청자분 집 앞에 비어있던 상가에 이 굴 전문점이 들어선 네. 거예요. 신장이 옆에 가지고 아시죠? 풍선 막 왔다 갔다 가는 거.
네. 네네.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오시면 또 이제 할인해드리겠다 뭐 이런 행사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굴을 평소에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지나가다 보니까 이 굴집이니까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죠? 또 네네. 궁금하잖아요. 저게 맛있을까? 정말 내가 맛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럼 내가 단골 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한번 먹어보게 돼요. 그죠? 네. 행사했으니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궁금하니까. 그래서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맛이 좋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또 가겠죠. 그죠? 네네. 처음에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몰려요. 네. 맛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다가 만약에 정작 맛이 없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져요. 그죠? 네. 근데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린단 말이죠. 소문을 타고. 그죠? 네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 처음에 상장되잖아요. 그러면 네. 거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발길이 끊기는 거죠. 그럼 주가는 네네. 아래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밑으로. 네. 근데 만약에 맛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첫날 봉에 고점 위로 주가가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장 초기의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첫날 봉,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첫날 봉의 저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당분간. 그리고 아, 만약에 상장되고 나서 첫날 봉의 고점을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단타라고 하죠. 단타. 트레이딩. 매수해서 네.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네. 요걸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지금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다가도 최근에 보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막혀서 떨어지려고 하죠. 그죠? 네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첫날 봉의 저점이에요. 네. 딱 그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때 물린 사람들이 이제 파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18,350원이신데 네. 지금 매수한 가격하고는 지금 매수가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네. 저는 이 종목은 차라리 그 시초가 이제 첫날 봉의 저점이 23,000원이거든요. 네네. 이 가격 차라리 그 회복하면 그때 매매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수가 차이 얼마 안 나니까 2만 원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네. 23,000원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그때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 그때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차트 봉을 보면 네. 그 영망친데 완전히 기분 나쁜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네. 전번에 네. 고점에 2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밀렸거든요. 네. 근데 별로 네, 핵심 이게 부분만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네네네. 네. 그래서 네. 새해 첫 주에 한 2만 원대까지 올라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차트를 볼 때 밑에 거래가 있죠. 네네. 거래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그 분산이 났다면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이 종목은 아직 매집 상태예요. 아. 그래서 2만 원은 저는 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빨리 갈 수 있는 아. 기회 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대응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시 전화 연결해 볼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인가요? 천보요. 천보. 네. 자, 이름은 좋아요. 천보. 네. 자, 어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를 지금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매수해도 되는지요? 네, 시점을 알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연말과 연초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마감. 그 연초는 시작의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천보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뭐 연초부터 해서 이 종목도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일단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했죠. 그죠? 올해 실적이 보니까 300억을 2분기에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3분기에도 이제 적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천보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시간 투자를 꽤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보는 올해 올 초에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이 회사는 매수하는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네.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네. 이 회사는 지금 가격이 11만 원이죠. 네. 14만 원 가격을 회복을 하면 네. 아마 거래가 이때 좀 실려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13만 원을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네.
회복을 못하면 이 종목은 끌려다닐 거예요 또. 음.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매수 타이밍은 13만 원을 확인하는 걸, 13만 원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지금 5만 얼마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더 그렇게까지도 떨어질 수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저는 아직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다는 건 예. 10만 원 아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5만 원까지라는 건 모르겠고 10만 원 아래로 네, 떨어질 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사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좋잖아요. 기분이. 그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13만 원을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사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너무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잠시 그 상담 좀 멈추고 저희가 강연 일정을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제가 잠시 후 1시부터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오늘 강연회는 노원에서입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아마 검색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오늘 뭐 눈은 오지만 연말 마지막 강연회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거, 그리고 연초, 내년이죠. 내년 연초를 준비할 때 어떤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해야 되는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마 오늘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할 거 전혀 없어요. 무료 강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화면을 통해서 C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죠? 장소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1시입니다. 제가 방송 끝나면 바로 달려갈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담하고 계신 그 분들, 그 내용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자, 뭐 자세히 제가 상담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상담, 내 종목,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상담 받고 하면 이게 연말 되게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85번. 최대한 많은 분들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빠르게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오션 프렌트 네. 2만 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 2%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10%. 10%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목전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네. 요거 매수가 거의 다 왔으니까 예. 매수가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봐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저 해양 프렌트 쪽에 좀 경쟁력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랬는데 좀 새해 들어서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제가 봐도 올해보다 예. 내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이 회사도. 예.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 역시 네. SK 오션 플랜트 이 회사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만큼 이제 뭐 수주에 대한 네. 경쟁력도 기술력도 충분히 있는 회사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올해는 네. 사실 그렇게 뭐 되게 좋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년에 저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주가도 사실 올해도 이제 실적이라는 건 이제 큰 어떤 성장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직도 네. 싸요.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지금 아직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를 장기로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좋아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죠? 예. 그러면 15,000원에서 지금 2만 원 가까이 왔단 말이죠. 예. 이 반등 폭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반등 폭이 그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이 회사를 내가 조금 이제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사고 팔고 이게 약간 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 한번 해보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제가 보는 가격은 22,500원 정도를 봐요. 23,000원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가격. 근데 이게 이 회사의 뭐 가치로 봤을 때 앞으로 뭐 좋아질 거라고 봤을 때 주가의 목표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어요. 목표 주가가. 그런데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이제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그 산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물대가 어딘가를 많이 판단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500원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어요. 그죠? 아시죠? 예. 네, 물려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익을 날려고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본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죠? 본전 와서 그렇죠. 파는 많은 물량들이 본전에서 이제 그 팔리는 물량이 22,500원 정도 자리예요. 제가 저기 매일 주식을 보고 있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한 22,000원에서 정리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잘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22,000원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편하게 팔 수 있을 가격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조금 더 너무 높게 보고 계셨다면 예. 좀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좋아요. 22,000원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만약에 네. 더 가게 되면 네. 전망이 있으면은 장기로다 좀 조금 더 사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기 보유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네. 좀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22,000원까지 그러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잘생긴 멘토님 안녕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덕담을 제가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데모이고요. 데모.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을 알려주세요. 9,300원 30%요. 9,300원에 30%요. 네, 오, 가격이 예. 혹시 그 마지막 날 산 건 아니죠? 아니 이거 추가 매수해서 이제 이만큼 낮춘 거예요. 아, 추가 매수하셨군요. 네, 어우, 이거 지금 그랬으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손실이었다가 이제 수익 바뀌신 것 같은데, 그죠? 예, 매수가까지 왔어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올해는 좀 주가가 하락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2022년도에는 주가 상승이 좀 컸던 종목인데 올해 들어서 유독 하락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네, 아마 이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던 걸 보고서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자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약간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들으실래요? 호재와 악재. 아, 뭐 나쁜 악재, 거. 호재 이거보다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나쁜 거부터. 나쁜 것부터 드릴까요?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회사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아, 그럼 이건 이제 좋은 거 남았잖아요. 네. 내년도에는 기계 쪽이 좋아질 거예요. 영업황상으로는 이제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네. 비중이 30%예요. 거기다 네. 거래가 작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건 비중을 좀 많이 덜어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아, 그렇죠. 네, 가볍게 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가격은 9,500원이거든요. 네. 비중을 10%만 남겨두시고 줄이세요. 아, 우리가 네. 가볍게 가야지 너무 여기 힘을 주고 있으면 어때요? 힘을 주면 무게가 실리죠. 네. 떨어져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비중은 이 종목은 사실 10%도 많아요. 거래가 네. 좀 떨어지기 때문에 10% 네.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9,500원 오면 10%만 남겨두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10%는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복수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 잘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예, 5만 원에 20%요. 5만 원에 20% 맞죠? 5만 원이죠? 예, 아,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뭐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요. 그제 예. 그죠. 시간이 좀 지체되신 건데. 예. 자, 내년 그러면 전망이 어떤지 갖고 가도 되는지. 아, 전망이요. 예,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에 종목들이 네.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예, 일부 종목들 이제이 움직여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포일 쪽 네. 이 종목은 그동안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네. 내년도에 전망을 할 때 아마 그 증권사에서 발간된 보고서들 이런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뉴스 같은 거? 글쎄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뭐 아마 그 별로 지금 뭐 뉴스도 없고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이제 내년도 이제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증권사 쪽에서 전망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 쪽 얘기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2차 네. 전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일부 네. 증권사 쪽에서는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안 좋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 좋다는 사람 있죠. 근데 저는 종목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요. 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저는 더 올라가기는 사실은 힘이 좀 많이 붙이고 이 안에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 네. 그 뭐라고 그러죠? 시소를 타듯이 많이 올라간 건 또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네. 떨어진 건 또 올라오고 하거든요. 네네. 반도체도 보니까 다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예, 반도체를 보면은 뭐 HBM이라든지 CXL 뭐 이런 뭐 AI 관련 네네. 반도체들은 올라갔지만 실제로 네네. 다른 종목 안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예. 그런 종목들은 내년에 또 분명히 반응이 올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아마 올해보다 내년도가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 이슈가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이슈가 없었던 건 아직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아마 저는 어쨌든 매수 가격보다 위에서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손해보고 팔진 않아도 되는 가격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5만 원에 오게 되면 이제 네. 뭐 비중을 절반 줄이고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저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정도를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5만 원 왔을 때 비중 절반 줄이고 나머지 네. 좀 가볍게 5만 5천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내년도부터 아마 조금씩 반응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요? 네, 요거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컴투스? 네, 컴투스. 컴투스고요. 56,800원에 25%. 52,800, 56,800원. 56,800원에. 네, 56,800원에 25%. 예. 자, 최근에 잘 가다가 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컴투스라는 이제 회사를 매수를 하셨는데, 예. 이 게임주 쪽이잖아요, 그죠? 게임주. 예. 게임주가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고 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보냈거든요, 이걸요. 그래가지고 네. 물타기를 좀 해갖고 단가를 좀 낮춘 거예요. 보니까 지금 단가가 단가가 높군요. 제가 단가 7만 잘못 1,000원에 헷갈렸어요. 샀다가 네, 조금 해가지고 낮춰놓은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네, 잘 낮춰놓으셨고, 이 게임주가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이 중국의 규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규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딱 떨어졌던 거 아시죠? 근데 중국이 규제를 이 발표를 이제 초안이죠. 초안을 공개하자마자 이 게임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낙에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를 바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공시한 게 이거는 초안일 뿐이다. 협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보통 이제 한번 공시가 나오면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걸 보면은 좀 뭔가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중국이 경제가 어려운 거 아시죠? 중국에 있는 외국계 자본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요. 중국을 이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든 자금을 계속 이제 모으려고 열심히 이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또 규제잖아요. 또 자금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1월 달에 아마 거기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이미 여기서 중국에서 최근에 판호들 많이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사실 호재예요. 그래서 컴투스는 더 이상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내년에 좀 기약을 해보면 한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셨다가 빠져나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밑으로 또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응. 또 들어가니까 또 내려갔다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들고 가시죠. 저는 본전만이라도 오면은 그냥 매도하려고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본전에 왔을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본전에 왔을 때는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6만 원까지 보자. 아쉬우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철 전화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연말에 또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자, 코리안 리요. 코리안리. 8,000원에 20%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무상 받아가지고 손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요거 더 빠지면 좀 더 한 10% 정도 더 해가지고 배당 받고 팔라고요. 배당을 받고 나중에 이제 파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근데 배당이 지금, 괜찮게 나온다니까. 네. 배당이 지금 네. 아마 그 배당을 공시를 이번에 내년도에 배당 공시가 이제 나온다고 했던 종목이죠. 3월 달에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왜냐면 원래 배당이 12월 26일 날이 배당 기일이었고 그다음에 27일 날이 배당 날이었잖아요. 예. 즉 26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12월 결산법인들은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그동안 이제 그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잖아요. 한 600원 예상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상을 할 뿐이죠. 그죠? 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깜깜이 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깜깜이 배당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일부 기업들이 확실하게 주총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배당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배당을 공시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당을 늦춘 거죠. 기일을 좀 늦춘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받고 간다. 저는 이제 지금 손실이 아니라면 배당을 받고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을 갖고 가도 그러면 저기 한 10% 정도 더 하는 건 어떠세요? 더 사는 거요? 예, 6,800원까지 내려오면 좀 10% 정도 더 살라고 그러는데.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지만 내년은 저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보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시세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큰 장이에요. 이 종목에 다 배당 쪽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약간 좀 부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멘토님 한 가지만 문의드릴게요. 네. 그러면 3월로 바뀌었으면은 12월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3월에 저 매수를 해서 3월 넘어가도 배당은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기준이 바뀐 거니까. 헷갈려가지고. 기준이 바뀌어서. 멘토님한테 그거 한번 문의드리려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배당을 누리신다면 지금은 손실 아니니까 팔았다 그때 맞춰서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맞춰서 저거 해도 상관없다고요?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금 10시 48분인데,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신 오늘 잠시 후에 강연회가 있잖아요. 1시부터 3시까지 노원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연회에 오시면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풀어드릴게요. 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연회에 꼭 참여해 주시고 근데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 제가 꼭 다음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연락 꼭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시에 노원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